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이번 주 5일과 6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후보자와 정당의 공보물이 발송됐는데요. 어떤 공약이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지 이제 유권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는 선관위 정책 공약 마당에 공개된 정당별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의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그리고 현장 리포트에서는 지난주 열린 2024 뉴테크 컨퍼런스 소개합니다. 4월 1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릴게요.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동대구로 범원의 거리에서 옛 MBC 내거리 방향 정체되고요. 대학로 복현호 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삼 거리 방향 신호 한두 번 받고 지납니다. 아양로는 큰고개 오거리에서 입성 내거리 쪽으로 큰고개 오거리 지나자마자 막히고요. 앞산순환도로 위로 사고 소식 있습니다. 상동교 방향으로 상동교 끝지점 4차로에 승용차 추돌사고 있습니다. 앞산순환도로 상동교 방향으로 지나신다면 4차로 피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달구벌대로 수성교에서 만촌 내거리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요. 신천동로는 경대교에서 중동교까지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중동교부터는 다시 원활한 흐름 보이다 상동교부터 두산교까지 다시 더디게 이동합니다. 중부내륙지선 살펴보면 창원 방향입니다. 옥포분기점 15km 지점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대구 7도, 김천 3도로 시작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에서 23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대구 22도, 안동 19도 보이겠는데요.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고요. 대구의 현재 기온 9.2도, 습도 66%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건 브리핑으로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이 대구지방경찰청 전화 연결 상태가 잠시 불안했던 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오늘 4월 1일이 KTX 개통 20주년입니다. 2004년 서울에서 대구 구간 경부고속선 1단계 구간 완공과 함께 첫 운행이 이루어졌는데요. 개통 당시 일 88회 운행하던 동대구역 KTX는 현재 일 172회 운행하면서 지역민들을 전국 곳곳에 빠르게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 KTX 시대가 되면서 동대구역 이용객은 2004년 657만 명이던 것이 지난해 1272만 명까지 늘었고요. 반대로 일반 열차만 정차하는 대구역 이용객은 2004년 419만 명이던 것이 2023년 370만 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역사별 하루 평균 KTX 이용객은 동대구역이 3만 5천 명으로 서울역, 부산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았고요. 동대구역 일대가 유동인구를 끌어모으면서 이 주변이 대구 교통은 물론 상업과 업무의 중심지로도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제 정말 KTX 시대입니다. 참 익숙해졌는데요, 벌써.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대구 성서 열병합발전소에 액화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관리소 증축 문제가 기존 건물 내 증설 형태로 방향을 틀어 추진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대구 중리동 정압관리소 증축 신청을 취하한 공사는 기존 건물에 정압설비를 증설하고 있는 걸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중리정압소 증축 사업을 보류한 직후 기존 공간을 활용해서 정압설비 증설 사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건물 증축 허가를 받지 못하자 기존 건축물에 정압설비만 증설하기로 한 건데요. 공사는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 정압관리소가 위험시설이라고 그동안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죠. 서구청에서도 배관 매립 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안 내주다가 법적 책임을 묻는 국면이 돼서야 허가를 내줬고요. 사실 증축이나 기존 설비 증설이나 거의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인근 주민들과 산업단지 기업들은 투명하게 업무에 임해야 할 공기업이 불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10월부터 중리정합소에서 공사 소음이나 분진이 생겨서 의심했지만 구청에서도 이걸 배관공사가 이루어지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 시민과의 소통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가스공사는 어떤 입장일까요? 예, 가스공사는 주민 의견을 수용해서 건축 허가를 취하했지만 공급 계약 일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최신화하고 성서 열방압 발전소에 일부 설비를 분산 설치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아서 안전하게 시공하고 있으므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3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서 사업을 설명하려고 협조를 구해왔다는 입장입니다. 네, 입장차가 너무나 벌어지진 않도록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예, 다문화 가정은 늘어나는데 10년 동안 이른바 다문화 방문교육 지도사 처우는 그대로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지도사는 2006년 여성가족부의 지원 사업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해서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직군이고요. 네. 대구에는 중구를 제외한 8개 구군에서 70명 정도의 방문교육 지도사가 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2006년 시급 12,500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의 인건비는 20년 가까이 별 차이가 없는데요. 올해 방문교육 지도사의 시급은 12,440원으로 오히려 줄었고 주휴수당이 시간당 2,500원 정도 지급될 따름입니다. 주당 방문교육 시간을 16시간 정도로 잡을 경우에는 임금이 월 150만 원에 못 미치는데요. 교직 이수 후에 교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등 자격 조건을 감안하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자격 조건이 꽤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 경력이나 전문성을 쌓아가면서 계속 일을 하기에는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예, 방문교육 지도사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증액해서 전업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당장 이게 어렵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교통비 등을 보전하는 방식으로라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부산 남구나 경남 창원 같은 다른 지자체에서 직영센터를 운영하면서 고용안정 보장 노력을 하고 있는 사례 역시 참고해 볼 만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방문교육 지도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티투어의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저는 대구시에 운전원으로 28년간 근무하고 퇴직 후에 의미 있는 일을 찾다 관광협회 시티투어와 인연이 되어 현재 5년차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내버스나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분들은 탑 승객들에게 친절과 안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간혹 민원에 민감하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휘되어 주는 장점과 시티투어는 편안하고 여유있게 관광지를 투어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점입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어 접근성이 좋고 새로운 코스라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외지에서 온 관광객분들은 생각보다 대구 기사분들이 상냥하고 친절하다는 말을 자주 들은 편이고, 그리고 승차할 곳을 잘못 알아 다른 장소에 있는 대만 승객을 직접 모시고 오니까 협회에 문자로 기사님께 감사하다고 전해 듣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열악한 대구 관광 사업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대구 시티투어 관계자 모든 분들께 힘내시라고 전하며 많은 분들이 저희 대구 시티를 이용하여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역 견해를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일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 사전 투표
투표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가 이제 국가와 지역 균형 개발을 강조하면서 공약들을 많이 내놨어요. 정당별로 저희가 한번 그 공약들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당 국민의힘 공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국민의힘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또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이 기회발전 특구 혜택, 이 전국 철도 지화와 이 광역 급행열차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또 전국적으로 네. 순회하면서 이 제시했던 공약들도 이 상당히 좀 포함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의대 신설 추진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은 지금 의대 정원 확대와도 좀 연결되어 있고요. 이 지역 공공병원 육성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국 철도 지하화 사업의 이제 재원 전환 방안이 이게 상부 민간 개발로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수도권은 좀 가능할지 몰라도 지방은 사실상 이 비용 대비 편익을 좀 따지다 보면 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통과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도권 인프라 확충에만 좀 집중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나타나는 건데 네. 지역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윤석열 정부도 부인하지는 않았는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민의힘 제출한 공약에는 좀 포함되지 않는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국토부가 지난해 5월 KDB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식화했고 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어서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IBK 기업은행,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유치를 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전 대상과 구체적인 계획 발표가 미뤄진 상황에서 이 공약에서도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속도가 안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미래가 좀 불투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총선 공약이 국회 세종시 이전이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을 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꾸겠다. 여의도와 그 주변의 개발 제한을 더 풀겠다는 네. 공약을 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국회 이전은 수차례 제시됐지만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란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를 말하며 대한민국의 수도는 관습 헌법상 서울이다. 따라서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려면 먼저 헌법을 개정해서 수도를 세종시로 변경을 해야 되고요. 네. 대통령실도 함께 세종시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 충청권이죠. 이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이 이 바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이 국회법 개정안,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개헌에 좀 합의를 하고 이 수도를 세종시로 변경하더라도 실제 이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에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세종시에 가보면 이 국회가 들어올 터가 그대로 자리하고 있거든요. 네, 서울 충청 표심을 흔드는 공약이긴 네. 하지만 이 부산에서는 제2금융 중심지를 추진하는 이 부산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빠질 수가 없죠. 이 세종시를 입법 수도로 하고 이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게 맞는 결정일 수 있다면서 이참에 사법 수도도 이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는 게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법수도 이전 이야기 나오면 늘 나오는 것 중에 한 곳이 또 대구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수도 참 우리 지역이 다들 공표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진짜 실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많은 분들이 궁금증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의문도 함께.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균형개발 공약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민주당은 5대 광역권 메가시티, 거점 국립대 집중투자, 공공기관 지방이전, 소멸지역 농어촌 주민수당 단계적 지급 등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소멸지역 농어촌 주민수당의 단계적 지급은 지방정부가 아니라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제 도입이 된다면 농촌 주민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좀 숨통이 트이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의아한 공약이 민주당이 제출한 지역 균형 발전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과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구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수도권 인프라를 강화하는 공약이거든요. 뭐 신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1기, 2기 신도시는 다 서울 인근의 수도권 신도시입니다. 이 수도권 표심과
이 지역 후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도심과 대비하면 지역 균형 발전이다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수도권 이외 지방 측면에서 보면 지역 균형 발전 공약 안에 넣는 것은 좀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또 재원 조달 방안인데 이게 지출 구조 조정과 연간 총수입 증가분을 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재원 조달을 어디서 하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인 의지가 좀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약에 뒷받침되는 재원 조달 방안인데 이런 게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 네. 자, 거대 양당의 공약은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또 짚어본 만큼 자세히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원내 정당들의 공약들은 좀 접하기 힘든 면이 있거든요. 일단 녹색정의당 한번 살펴볼까요? 네, 녹색정의당은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이 교부세율을 내국세 22%까지 늘리겠다. 지역균형발전 교부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이 지방세법 개정안인데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이 법인의 사업소득까지 납세지를 발생지로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이 가령 이 포항과 경주, 뭐 울진, 안동 이런 곳들에 이 대기업 공장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본사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 수익의 지방세는 이 현지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본사가 있는 곳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소득이 발생한 곳에 이 지방세를 내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좀 눈에 띄는 공약입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그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그 농어민 수당 월 30만 원, 또 EBS 기반 전국민 온라인 무상 교육 등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약을 했는데 원내 정당 중 공약으로 제출한 곳은 새로운 미래였습니다. 또 새로운 미래에선 세종갑의 김종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출마를 하는데 국회 완전 이전을 통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환영하면서도 지난 20년 동안 행정수도 이전에 발목을 잡아온 곳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뭐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엔 개혁신당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개혁신당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보면 이 수도권 시민들의 지방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복수주소제 또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을 지방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지방 부동산 구매를 좀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양면성이 있는데요. 지방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지방살이를 경험하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 돈이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지방 부동산에 또 투기하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원내 정당을 좀 더 보면요, 또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발전 관련해서 공약이 좀 없는 찾아볼 수가 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진보당은 지역 공공은행 설립, 지역 재투자법 신설, 재생에너지 지역 공용화법 제정 등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대검찰청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하고 지역산업활력펀드 지역투자 할당, 균형 발전 인지 예산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공약들이 있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보면요, 기호가 40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원외 정당의 공약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선관위 정책마당에 정책을 제시한 원외 정당은 일부만 있습니다.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곳이 노동당인데 지역구 후보 1명과 비례대표 2명만 있는데 이 공약도 공약이지만 이 재원 조달 방안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재원 조달 방안으로 이 부자와 재벌, 이 불로소득 중과세와 이 군비를 축소해서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을 완수하겠다 이런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농어민당은 그 농어민의 맞춤형 공약들을 내고 지역 균형 발전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부터 기본소득 월 30만 원 지원, 계약 재배 확대 등을 좀 공약으로 제시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농어민당은 또 이름값을 했네요. 네, 정책과 공약에서. 자, 근데 이 총선이 끝나면요, 오늘 이렇게 짚어본 많은 공약들이 또 사라지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지역균형 발전 공약을 평가할 때 어떤 점을 좀 살펴봐야 할지 마무리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많이 겪어봤을 텐데요. 뭐 대규모 시설을 지역에 건립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후과가 좀 더 큰 측면이 있습니다. 운영비 문제도 있고요. 또 수도권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연결 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역 입장에서는 있는데 우리 유권자분들께서는 각 정당의
공약이 수도권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정책들 다 시행하려면 한 200조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선 한마디로 이 증세 없는 공약 방안은 허구일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실행 가능성 물론 봐야겠지만 어떤 공약의 내용이 우리 지역의 삶에 보탬이 될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게 기본이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약속이 지켜지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유권자로서의 어떤 자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시선 한마디로 저는 공약을 지키자로 하겠습니다. 네,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는 소중한 한 표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려 봅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유스민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율주행 자동차, 서빙 로봇 같은 건 모두 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2024 뉴테크 컨퍼런스 현장을 배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뉴테크 기술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2024 뉴테크 컨퍼런스가 진행된 경북대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뉴테크 기술이 무엇이고 뉴테크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주환, 성기준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뉴테크 기술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저희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잘 아시는 AI라든지 블록체인, 그다음에 AR, VR과 같은 공간 컴퓨팅 기술, 그리고 디지털 트윈과 같은 기술이 이제 뉴테크 기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챗GPT라는 서비스가 등장한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AI 서비스들, 그다음 AI 기술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상상만 했던 것들이 이제 실체화돼서 이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식당에서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서빙 로봇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뉴테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이제 개인화돼서 이제 개인 맞춤형 서비스들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웹3를 말씀드렸고요. 이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토큰 증권, RWA, DeFi, 그리고 나아가 CBDC 등 다양한 금융 시스템에서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올해 토큰 증권이 승인화가 된다면 이 토큰 증권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부동산, 그리고 그림 등등의 자산을 판매하는 수단으로 쓰여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서 정말 많은 인재를 필요로 할 거고요. 이 뉴테크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블록체인을 인지하고 파이낸스를 인지하여서 중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3일 동안이나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나요? 네, 행사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번 행사는 뉴테크 관련 기업 설명회와 취업 상담부터 투자자 포럼과 토크 콘서트, 전문가들과 함께 최신 동향과 미래를 논의하는 7개의 컨퍼런스, 레고 로봇 씨름 대회, 아이디어 경진 대회 등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022년 이후에는 AI를 사용하는 사람의 시대로 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를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파란색을 먼저 가까이 인식해 주시고 소리 났죠? 네. 이렇게 색을 이제 대보면 좌우로 움직여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는 윤성엽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창업 동아리를 통해서 뉴테크를 접하는 프로그램으로 원래는 처음에 참여했다가 뉴테크가 생각보다 제가 아는 뉴테크보다 더 많이 있고 또 상세하게 강의도 들으면서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어서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팀의 아이템이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코딩 장난감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컴퓨터 딥러닝 같은 걸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만들긴 했는데, 그것보다도 특히 비트코인을 이야기로만 들었지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 김가희라고 합니다. 평소에 컴퓨터 전공을 하면서 테크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최신 동향이나 트렌드를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좀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학부에서 배우는 것보다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었고요. 또 강연자분이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이해하기 쉽고 재밌었습니다.
네, 뉴테크 기술 대구시도 발맞춰 가야겠죠? 맞습니다. ABB란 첨단 신산업에 폭넓게 활용될 AI,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말하는데요. 대구시는 ABB 산업을 활용해 낙후된 지역 제조업을 첨단 고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알파시티의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대구시가 ABB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뉴테크 컨퍼런스 담당자도 만나봤습니다. 경북대학교 링크사업단의 이강용입니다. 네, 2024 뉴테크 컨퍼런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을 해서 경북대가 개최를 하는 행사로고요. 작년부터 이제 대구시가 ABB 산업에 집중하면서 뉴테크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많이 표명을 하셨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서 대구시비에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뉴테크 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뉴테크 기술과 정책에 대한 정보와 동향, 트렌드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스타트업 그다음에 연구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컨퍼런스를 기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테크 산업 자체라는 개념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뉴테크 산업 자체의 어떤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요. ABB 산업 체력이 근간이 탄탄하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 산업으로 확장되는 부분, 뉴테크 기반의 여러 부분의 확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진로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창업이나 취업에 관련됐을 때 뉴테크 미디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취업이나 창업 이런 쪽에 잠재성을 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지역에 있는 관련 스타트업들이 ABB 기술을 도입을 하거나 접목하거나 또는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뉴테크 분야에 특히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한 동향을 파악하고 준비를 하는 측면에서는 이번 컨퍼런스가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뉴테크 기술을 지역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뉴테크 산업의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됐길 바랍니다. 네, 배안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말 동안 뿌연 미세먼지로 눈살 찌푸리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대구 지역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제 포근해진 날씨 속에서 대구는 벚꽃이 절정에 이르렀는데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예정이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아침에 광장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